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봉사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도와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유학 생활의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 등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모임에서 완주군의 한 보육원에 방문해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유학 생활도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이주민 하이디 씨가 친구와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민 하이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누군가 하이디를 향해 다가옵니다. 컴온 어서와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수현 씨는 저한테 비밀 상자 같은 동생이고 같이 좀 힘든 일들도 털어놓고 하는 아주 든든한 존재였어요. 국가와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된 하이디와 김수현 씨. 두 사람의 우정 여행에 동행해 봅니다. 색채의 마술이 일어나는 계절 봄, 두 사람이 진안을 찾았습니다. 화사하고 예쁘다. 노랑노랑. 유채꽃이 노란 세상을 펼쳐놨네요. 아, 진짜 얼마 만에 이게 보는 꽃이야. 이 꽃향기도 얼마 만에 맡는지 모르겠네. 우리 꽃이랑 같은 냄새가 있어. 아, 네. 필리핀 꽃이랑? 맞아요. 근데 이제 오. 거기는 하얀색이고 이거는 노란색이니까. 쿵 하면 짝하고 잘 맞는 하이디와 수현 씨. 두 사람의 인연은 4년 전 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기억에 2019년에 같이 입사를 했고 그때는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혔어요. 그때 수현 씨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항상 와서 같이 내가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도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서로 전화를 당겨 받아주는데 이제 한 번은 하이디 언니를 찾으시는데 한국인 아줌마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층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거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이디 언니를 말하시는 거더라고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열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언니 덕분에 진짜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힐링한다 진짜. 이 꽃 보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 처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항상 바쁘니까 오늘은 진짜 남편 있고 가족 있고 오늘은 그냥 구경만 오직. 어쩐지 오늘 여행 내내 기분 좋은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죠?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곳, 마음이 환해지는 봄의 씬스틸러 꽃잔디 동산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어때?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탁 트인 데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동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여기는 못 와봤어. 그러니까 처음이야 여기 오는. 마주하는 풍경을 누구와 함께 바라보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게 여행의 묘미죠. 가족 여행도 좋지만 친구와 단둘이 떠나온 여행도 꽤 매력적입니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밖에 바람 쐬러 나가고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친하고 좋아하는 언니랑 같이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좀 교외, 시외로 나간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생겨서 이제 아마 오늘이 처음이고 여기서 끝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아마 이제 수현 씨의 집도 놀러 가고 이제 할 거예요. 아 진짜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이 가까이 있네. 카메라를 손에 든 수현 씨가 하이디에게 재미난 포즈를 주문합니다. 말 귀 잡았다 이렇게. 그랬구나. 어머 좋다. 사진 선명하게 예쁘게 나왔네.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그래? 내가 자랐던 데는 이제 마교라고 하는데 거기는 빠낙뱅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 그때 퍼레이드를 해. 한 차를 이렇게 막 다 꾸며서.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꽃이 나오지. 장미가 있지, 히비스커스가 있지, 튤립도 있지, 에버래스팅이라는 꽃도 있지. 에버래스팅. 꽃이 다시 피니까는 나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낯선 나라에 와서 조금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반면에 좋은 사람들도 만났다는 것이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꽃구경을 하고 나니 출출해진 두 사람. 진안군의 특산물 머위로 만든 음식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여기 샌드위치도 있고 쌈밥도 있고. 머위 장목 하시는 분이 15농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협동조합식으로 돼 있고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머위를 키운 걸 가지고 이렇게 가공품도 만들고. 머위로 만든 쿠키라니 어떤 맛일까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먹을까? 그니까 샌드위치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난 쌈밥으로. 양상추 대신 씁쓸한 머위가 들어간 샌드위치와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머위 쌈밥. 맛있겠다. 난 이거부터 할게. 난 이거. 쌈밥. 난 샌드위치. 이거 먹고 이제 한번 먹어봐. 좋아. 보통 외국 사람이면은 이 샌드위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정말요? 누가 봐도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 아닌가요? 안 좋아한다 해놓고도 맛있게 먹는데. 수연 씨도 하이디의 쌈밥을 맛보는데요. 어때요? 입에 잘 맞아요? 밥도 엄청 맛있는 것 같아. 간이 돼 있어가지고 입도 향기가 나서 좋고. 나 이제 한국 사람 입맛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로 솔직한 말로 6개 먹을 수 있어. 지지 말라는 거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여행. 이번엔 수연 씨가 선택한 여행지입니다. 여태까지 언니가 예쁜 꽃들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가 나무들 좀 보여줄게. 초록초록한 나무들. 오케이. 초록의 나뭇잎이 눈은 물론 정신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편백숲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원한 공기가 일상의 근심을 씻겨주는 것만 같네요.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피곤해서 기대고 있는 거야. 나도 기댔어요. Smile from your cheeks. And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우리 엄마가 올 때마다 이렇게 나무를 안거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이제 나무가 빨아들이고 이렇게 산소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들마시면은 좋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양팔을 뻗어 나무의 기운을 느껴보는 수연 씨.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여행을 통해 좀 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 하이디와 수연 씨. 앞으로도 두 사람은 더 많은 여행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서로 편하게 연락도 하고 힘든 일도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아까 그 나무처럼 이렇게 안았을 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연 씨가 가리지 않고 정말 제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고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So I'ma let go. 여행의 감동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어 더욱 좋았던 하루. See you, baby. Close to you, baby. See you, baby. 움츠러든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는
진알의 화려한 봄 빛깔을 따라 두 사람의 봄날이 무르익어갑니다. So put your love on me.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김루나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나 씨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루나예요. 한국에 5년 됐어요. 저는 아들 한 명, 두산 있어요. 아, 네네. 네. 군산에서 살아요. 아, 군산에 살고 계시는군요. 네. 네네. 그러면은 태국에서 오신 지 지금 5년 정도 되신 건데, 네. 태국에 계실 때는 어디에 사셨나요? 시스케치요. 시스켓. 네. 거기가 고향이신 거죠? 네. 네. 고향이 많이 그립진 않으세요? 과일요. 과일 때문에. 과일 때문에? 네. 아직 한국에서는 태국처럼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가 없어서 네. 과일 때문에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태국에 살고 계신 정성현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현 씨는 태국의 파타야에 계시잖아요. 파타야는 요즘 네.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파타야 날씨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제 점점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가끔씩 비도 내리는데요. 비가 한 번씩 내릴 때는 비가 엄청 쏟아지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태국에 굉장히 큰 축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크란이란 축제 명절이 있었죠. 태국의 송크란이라고 하면 한국의 설날 추석과 비슷한 큰 명절인데요. 물축제를 하기도 하고 한국의 설날 추석처럼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큰 명절입니다. 네, 얼마 전에 큰 명절을 보낸 만큼 오늘 성현 씨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셨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태국은 송크란이라는 명절입니다. 4월 13, 14, 15 이렇게 3일 동안 명절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석, 설날이랑 이제 비슷한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간이네요.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분의 집으로 가신 거죠? 할머니랑 이제 다 같이 먹으려고 고기랑 소고기랑 야채들 이런 것도 챙겨왔습니다. 네, 굉장히 푸짐하게 사오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인데요. 역시 우리나라랑 풍경이 많이 다르네요. แบกเสื้อ แต่ทำไมไม่มีคนเลยคะตรงเนี้ย 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ทำกันตั้งแต่เมื่อวานค่ะ แต่ว่าคุณแม่นั่นแหละเขาเพิ่งเสร็จงาน แล้วก็เหนื่อยที่จะเดินทางมา ก็เลยเลือกที่จะทำวันนี้ 말하자면 사정상 명절 다음 날 13, 14, 15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사를 13일 날에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이 12일 저녁에 끝나시니까 13일 새벽부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할머니랑 이모분이랑 얘기를 해서 14일 날에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루 늦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쁘게 잘 해놓긴 했습니다. 정말 전통 문화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쁜 꽃을 올려놔 주시네요. 네, 마찬가지로 음식도 보이고요. 향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덕분이 할머니 드리려고 옷을 사왔습니다. 서로 선물도 하는 날인가 보죠? 네, 어르신들 저렇게 쨍한 색깔 좋아하시잖아요. 느낌ไม่มีมือ 이제 손녀분에게
용돈? 용돈을 쥐어주시네요. 네, 서로 안 받겠다고. โอ้โหสุดยอดเลยอะเกาหลีก่อไฟ 아버지랑 동생이랑 깻잎을 진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태국에도 엄청 많이 들고 깻잎 왔어요. 있나요? 식사는 한국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이니만큼 가족분들이 뭐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또 제사도 지내는 모습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어딘지가 좀 궁금하던데요. 뭐 사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희가 어딘가요, 성현 씨? 저곳은 제 여자친구의 외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파타야에 있는 사원입니다. 아, 네. 그곳에서 제사를 보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제 여자친구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의 부모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 고인을 어디에 모실지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뭐 예를 들어 집에 가까운 사원에 그냥 모신다든지 어떤 좀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태어나신 곳, 즉 고향 근처에 있는 사원을 모신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자식이나 사촌들이 그 고향 근처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에는 자식이나 사촌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곳에 모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뭐 고향 위주로 그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요. 루나 씨도 방금 송크란 관련 영상 보셨잖아요. 네, 보시고 어떠셨어요? 지금 영상 봤는데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태국에 오랫동안 안 갔어요. 영상 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시고 나서 태국 한 번도 못 가셨어요? 2년 됐어요. 아, 2년 됐어요. 네. 그래도 가족 생각 많이 나죠? 네. 아,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성묘를 하러 뭐 산소에 가거나 혹은 요즘은 납골당으로도 많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는지 아니면 모두 고인을 좀 사원에 모시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성현 씨. 아직 제가 태국에서 산소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화장을 해서 절에 모시놓는데요. 여기는 태국은 이제 불교 문화다 보니까 이제 절에 모시는 의미가 부처님 근처로 간다 혹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 화장을 해서 절에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겠네요. 아까 그 영상에서 모습을 보니까 제사에 꽃을 올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서 올리기도 하는데 태국은 어떤가요? 어떤 음식을 주로 준비하나요? 태국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 보니까 그 루나 씨가 많이 그립다던 태국의 열대 과일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제사상에는 꽃을 잘 안 올리는데 뭐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은 꽃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사상에 꽃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키워주시고 감사해요. 네네. 네. 미안도 하고요. 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꽃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루나 씨는 혹시 루나 씨네 가족은 어떤 꽃을 주로 주나요? 저는 자스민이요. 아, 네. 네, 보니까 루나 씨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스민을 이제 고인 제사상에 올리곤 하는 것 같은데요. 성현 씨 혹시 태국에서 어떤 자스민이라든지 특정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스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환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 향도 좋아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당연히 추석도 보내보셨을 테고 또 송크란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두 명절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명절과 송크란의 명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차이를 꼽자고 하면 추석은 이제 명절이라는 약간 틀이 있는 것 같고 송크란은 약간 축제 즐기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물 축제라는 건 한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현 씨 처음에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즐겼을 때 진짜 좀 쇼크였습니다. 이제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온 도로에 사람들이 나와서 차량 통제를 하고 물축제를 즐기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체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데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송크란의 의미는 이제 과거의 불행을 씻어내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을 뿌려주면서 이제 몸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런 즐기는 축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제사를 보내는 의미도 있고 또 더운 날씨다 보니까 함께 다 같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태국의 대표 축제이자 또 대명절인 송크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정성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루나 씨도 고맙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인 임신부 응우엣 응아씨. 곧 뱃속의 아기를 만날 생각에 반갑지만 태어날 아기에게 응급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서툰 한국말이 늘 걱정인 터라 119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Ví dụ như là mình đau đớn ở đâu mình diễn tả không có cụ thể cho bác sĩ được. Nhiều khi bác sĩ dùng những cái từ ngữ chuyên môn mình cũng không hiểu. 최근 전북 소방본부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6만여 명을 위한 119 신고 통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면 소방본부에서 해당 국가의 통역사를 연결해 3자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발된 통역사는 총 66명. 중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 12개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서툰 한국말 때문에 119 신고를 꺼리는 주위의 지인들이 많다며 통역 봉사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이 기회에 있어서 제가 자원봉사하게 되고요.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봉사자의 재능 기부에 오롯이 기대기엔 지속성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 일부 병원은 이주민을 아예 통역을 전담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실제 올해 초부터 통역 담당 직원 2명이 근무 중인 전주의 한 병원. 의사소통이 어려워 평소 병원 오기를 꺼렸던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었습니다. 한국어는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파도 좀 참는 편이 좀 많아요. 미리 문의할 수도 있고 접수까지 이렇게 도와주니까 시간도 많이 절약됐다고 했어요. 그간 응급 상황에도 설명이 어려워 참고 견뎠던 외국인들에게 119 통역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결혼 이주민이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근처 가족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서 배우는 건데요. 그러나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주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와 부모 교육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역 가족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